안녕하십니까, JBLT 김주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지난주 아마 한 며칠 전에 올렸던 이번 2025년도 현대 M 페스티벌 개막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있었던 N2 클래스 브레이크 이슈 그리고 사고에 관련된 영상에 이어서 후속 영상으로 오늘 영상을 현재 찍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은 제일 먼저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들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한 팩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리고 제가 올렸던 그 시점쯤으로 해서 다른 채널들에서도 이 이슈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다 보지는 못한 것 같고, 제가 일부 영상은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 위주로 조금 돌려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또 좀 해야 될 얘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하고, 그리고 현재 이제 이 이슈가 터지고 나서 그래도 한 일주 이상, 뭐 열흘 이상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간 때문에, 그리고 또 M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쪽에서 뭐 공개한 사과문부터 뭐 향후에 어떤 뭐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 이슈가 당시보다는 조금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라는 점, 그 부분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코멘트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이것이 단순히 M 페스티벌 문제 그리고 현대 모터스포츠 팀 이쪽 관련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크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나 지금 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이런 큰 사고 그리고 중대한 이슈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 점차 이 이슈를 조금 확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으로 제 영상에 달렸던 조금 어떻게 보면 적절한 표현이 뭘까요? 제 기준에서 얘기입니다. 조금 경솔한 댓글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뭐 경솔하다고 제가 막 욕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떤 부분에서 경솔하냐, 사실 여러분들 이번 이슈가 올해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 작년부터 쭉 있어 왔던 이슈고, 저희도 레이싱 팀으로서 저희가 N1 클래스뿐만이 아니라 N2 클래스 뭐 작년 그 이전부터 저희는 쭉 선수들을 메인터넌스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와 데이터들을 미리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사고에 휘말린 선수는 저희 팀에서는 없긴 하지만, 근데 이제 유튜브 내지는 SNS에 떠도는 어떤 그런 정보들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 중요한 건 브레이크 프레스가 0바가 뜨는 거다. 근데 니는 뭔데 브레이크액이 누유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로 물타기 하느냐, 화제를 딴 데로 돌리느냐, 내지는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느냐,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걸 보면서 사실 좀 웃겼습니다. 뭐 그분들이 정보가 없고 데이터가 없으면 갑자기 어디서 이제 그런 신박한 얘기를 들으면은 솔깃해가지고 뭐 키보드 워리어로 둔갑하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늘 그래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유튜브나 SNS 세상이 원래 뭐 그래 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죠. 일단 이 브레이크 이슈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제는 많은 인캠들이 공개가 됐죠. 보시면 첫 번째, 브레이크 어떤 사고 또는 사고에 준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진짜 브레이크 프레스가 뜨다가 0바로 확 주저앉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지만, 이번에 보면은 실제 브레이크 프레스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인캠이나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었어요. 자, 그리고 이
영바, 그러니까 프레스가 뜨다가 갑자기 확 주저앉아서 사고가 나는 내지는 사고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케이스에서도 브레이크액 누유가 동반이 되면서 그런 데이터가 수집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참 웃기게도 그러는 중에도 영바 이슈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도 브레이크액 누유가 동반되지 않은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는 어느 하나로 동일 증상으로 다 몰아가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이 브레이크 하나에서, 프론트 브레이크 하나에서 파생되고 있다.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브레이크액 누유를 지난 영상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만약에 브레이크액 누유가 있었다면 이것이 스프린트 상황이지 않습니까? 스프린트 상황에서는 누유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별거 아닌 이슈에서 출발하더라도 대형 사고들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감별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대표 선수들 비롯한 그때 마스터즈 클래스에 출전했던 모든 차량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브레이크가 문제된 차량들과, 그리고 혹시나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지만 누유가 있었다면 누유로부터 파생된 사고들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누유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근데 브레이크 이슈가 없었던 차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누유로부터 파생된 사고에서도 브레이크 이슈가 있었던 차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려면 모든 통제 변인들까지도 다 맞춰서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 영상에서 브레이크액 누유도 심각하게 의심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부터 올해 개막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연습하면서 사고 났던 그런 케이스들까지 다 합해서 누유가 동반되는 사례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지, 이 문제를 축소 은폐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누유 사고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은 아마 제가 지난 영상에 답 댓글로 달아놓은 것들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액 누유가 동반이 되든 동반이 되지 않았든 이 이슈는 굉장히 중대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끌려와서는 안 됐던 이슈예요. 정말 잘못된 이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아마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견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채널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뭐 제가 워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요. 뭐 굉장히 방어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부터, 또 심지어는 브레이크만 아니면 현대 M 페스티벌에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는 이 감사한 이벤트가 계속 열려줬으면 좋겠다. 브레이크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뭐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뭐 이것은 개개인의 경험이나 또 내지는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로서는 지금 이 부분에 과연 현대 M 페스티벌 그리고 현대 자동차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특정 회사나 특정 부품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말씀도 제가 볼 때는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시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비난할 상황이면 비난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이 이 자동차판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각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인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정승과 같은 그런 태도로 마치 나는 중립적이다, 이런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 필요하다 쪽의 입장이고, 그리고 이런 걸로 현대 M 페스티벌 그리고 현대 자동차 눈치를 보는 듯한 감사하다라는 표현,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냉정하게 얘기해서 감사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물론 그 이벤트 자체가 뭐 개인별 내지는 팀별로 정말 재미있고 소중한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이벤트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러기에 앞서서 현대자동차와 이 대행사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선수들, 그리고 각 팀들한테 상당히 많은 돈을 받으면서 이 행사를 주최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뭐 비용적으로 공짜로 지금 레이스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어떤 금전적인 가치로 해서 보상받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돈을 지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적지 않은 돈을 지불을 하고 그렇게 이 레이스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나 팀들이.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무인 테스트가 아니라 유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 가치로 굉장히 고가일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가치 높은 안전 테스트를 굉장히 싼 값에 하면서 지금 감사하다는 얘기까지 듣는다? 이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인 테스트인데, 유인 안전 테스트인데 사전 준비가 똑바로 안 돼서 정말 사실 이런 안전 테스트라는 것이 유인 테스트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마저도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적이고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의 어떤 검증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을 선수들을 태워서 지금 이 고생을 시키고 이런 데미지를 입혔다. 그리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감사하다 생각하는 그런 가치와 비교가 안 될 수준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목숨과 건강 그리고 생명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이에요. 그 부분을 하물며 돈까지 거액을 받아가면서 이 행사를 주최하는 현대한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고 이제 조금 조용해지긴 하는데 뭐 그것은 원래 어떤 이벤트들이 터지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 잠잠해지는 것이 이 바닥에 생기긴 하죠. 뭐 그 부분에 더불어서 조직위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정보들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팩트를 딱 말씀을 드리면 N2 클래스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들, 즉 4P 브레이크 이슈에 가담된, 그리고 한마디로 뭐 전체 선수들이겠죠. 이 선수들한테 현재 AP 레이싱 브레이크 캘리퍼를 주최 측에서 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아마 이것이 발주를 했으니까 뭐 물건이 들어오는 대로 아마 공급이 될 겁니다. 그걸로 일단 브레이크 부분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사고에 휘말렸던, 휘말리지 않았던, 그리고 이번에 사고에 휘말렸던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으로 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 선수들, 그리고 뭐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상을 충분히 받으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감사하다고 표현할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숨값을 그냥 땅바닥에 패대기 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네. 자, 뭐 그러면 이 문제가 끝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이 부분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뭐 카더라인데 상당히 그래도 뭐 신뢰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여러분들이 뭐 제 채널에서든 아니면 타 채널에서든 주로 비난하는 것이 알고 있는 게 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하는 대행사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현대 자동차로부터 이 행사를 위임받아 가지고 지금 대행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한 비난의 어떤 그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아니 저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옹호하고자 하고 하는 생각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뭐 저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뭐 공과 과가 분명히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같이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 브레이크 이슈를 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대행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리고 이 대행사뿐만이 아니라 이 대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청 업체 격으로 어떻게 보면 M 페스티벌에 참가했던 뭐 기술위원이든 심사위원이든 이쪽 관련된 여러 하청 업체들 내지는 인력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원메이크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입김이 들어가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 4P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주관사 내지는 대행사 내지는 하청업체들의 입김이 들어가서 사용이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부분 작년 개막전에 휠타이어 문제하고 더불어서 브레이크 이슈가 땅 터지면서 그 이후에 지적을 받고 후에 테스트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테스트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원피 시스템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정 부분 경기가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다시 4P 시스템으로 또 돌아왔죠. 마치 문제가 해결이 된 것처럼 둔갑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번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매끄럽게 모든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는 해도 돼 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그렇게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번복되는 과정에서의 테스트 기준과 데이터들 그리고 누가 어떤 환경에서 테스트했는지 모든 구체적인 정보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이 테스트를 진행했던 몇몇 하청 업체 내지는 거기에 인력들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이 4P 시스템은 절대 레이스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P로 당분간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다시 4P로 돌아갈 때도 안 된다. 문제가 있다. 라는 코멘트들을 끊임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인 것은요, 하청업체나 대행사가 아니라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 있는 핵심 인사들의 입김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정책적이고 그 의결 기구의 실권자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이게 하청업체들이 그거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이슈를 대행사를 계약 종료 내지는 경질을 하고 대행사를 교체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작년부터 수많은 직언을 했던 사람들, 하청업체 인력들에 대해서 업무 배제와 경질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도 또 만약에 대행사를 그렇게 해서 교체한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해결하는 듯한 제스처가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냥 다 달려가서 폭파시켜야 될 정도의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그런 식으로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꼬리 자르기 식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고급 정보입니까? 근데 이 구독자나 조회수가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양질의 진짜 팩트에 입각한 핵심 정보들을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도 중간중간 영상에 다 그렇게 언급해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또 말을 이어서 이제 뭐 여러 유튜버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형 유튜버 내지는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참 어떻게 보면 이 감수성을 자극하는 멘트들과 함께 브레이크 문제는 문제지만 이 문제 현대 M 페스티벌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한다. 이걸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분들의 말을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입장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는 가려드려야 된다 하는 부분들 판단이 서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생계형 유튜버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뭐 본업이 따로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동차 회사 내지는 딜러사들이 주최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초청이 잘 오지도 않지만 실제 가뭄에 콩나듯이 와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포르쉐나 벤츠에서 뭐 이렇게 행사 초청장 이런 게 날라와도 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갈 생각이 없어요. 저의 소중한 시간을 그런 곳에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생계형 유튜버들은 어떻게 보면 신차 출시될 때마다 내지는 뭐 각종 이벤트들이 있을 때 참가해가지고 제일 먼저 참가해서 컨텐츠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각 회사들로부터 광고비도 챙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권 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은요, 각 제조사나 딜러사가 뭐 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회사들이 싫어할 만한 코멘트를 하게 되면 초청이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배제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니라고 하는 유튜버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선자예요. 그거는. 그런 채널은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이분들은 분명히 어느 정도의 생계형 유튜버들은 유착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멘트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은 가려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 팩트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대자동차 내지는 M페스티벌에 감사하다 그리고 소중하다 이런 표현은 지금 적절치 않다.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현대자동차 그리고 M페스티벌에 실제 어떤 이권자들 그리고 권력자들은 이번에 대행사나 하청업체 뒤로 숨지 말고 스스로 지금 포피 브레이크를 어떻게 보면 기준에도 미달되는 것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밀어붙였던 그 인물들은 얼굴을 까고 나와서 사과하고 석고대죄해야 된다. 도계자 박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책임지고 사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꼬리 자르기나 아니면 지금 유튜버들 말에 이게 되게 감수성에 젖어가지고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예요. 그래서 또 나아가서 지금 이것이 만도라는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현대 하청을 받아갖고 납품한 튜닝 파츠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이 옵션으로 포함이 돼서 신차 출고된 차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N 퍼포먼스 파츠라는 튜닝 파츠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M 페스티벌에서 뺄 수 없다, 빼서 안 되는 이유를 가진 이권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팩트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그걸 저렇게 대행사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고지식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그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하청 업체와의 유착관계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향응과 대가성의 어떤 그런 부조리가 없었는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밝혀져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온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앞선 제가 언급한 대로 AP 레이싱 캘리퍼 탁 주면서 사고난 차들 새 차로 바꿔주고 그리고 플레이그라운드 경질하고 거기서 끝? 절대 그렇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결을 한다면 앞으로 저 쓰레기 같은 저 인간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똑같은, 뭐 꼭 브레이크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계속 문제를 만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이것을 직원을 다 무시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그 핵심 책임자들을 반드시 색출해내서 경질시키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검찰 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사안을 놓고 어떻게 보면 근거리에서 보는 기준이고요. 조금 더 원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어떻게 보면 국내 대기업이죠.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독과점의 형태를 가장 대표적으로 띠고 있는 회사가 현대자동차입니다. 뭐 삼성만 하더라도 뭐 가전 쪽이나 뭐 이런 쪽은 LG하고 경쟁 관계가 있고, 또 반도체 쪽은 SK 하이닉스하고 또 경쟁 구도가 있고, 근데 현대자동차는 사실상 독점이죠. 그냥 독점도 독과점의 형태를 완벽하게 띠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제학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과점이 얼마나 이 자본주의에 해로운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강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독과점의 폐해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경제 규모나 이 파이 자체가 오히려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축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경제 발전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부터 우리나라 자동차판이 썩어가고 발전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대자동차의 압도적인 독과점 시스템에 기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번 브레이크 이슈 하나 가지고 이 독과점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오바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거기서부터 파생돼 나온 말단에서의 하나의 사건이다. 이거를 보면 역으로 이것이 얼마나 깊은 문제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미국만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유의 가치가 중시되는 미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의 핵심 포지션에 있는 이 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독과점 폐해에 대한 견제는 계속돼 왔습니다. 자, 셔먼법 당시 때부터 1900년도 이전이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권자의 대열에 있었던 록펠러 가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가문이 사실상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그냥 장악하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입김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 이들의 경제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들이 휘청하면 미국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들어서 이 록펠러 가문의 회사를 30개 넘는 회사들로 다 강제 분할시켜 버리죠. 경우에 따라서는 매각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 지역별 그리고 뭐 회사별 그렇게 다 찢어졌다가 최근에 뭐 그 안에서 쉐브론이라는 회사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엑슨 모빌 지금 합해졌지만 과거에 엑슨이라는 회사 그리고 모빌이라는 회사도 거기서 다 파생이 됐고 지금은 엑슨 모빌이 합해졌지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이 그때 셔먼법 즉 반독점법의 표시가 되는 그 법으로부터 난도질 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경제가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건전하게 오고 있는 발판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다. 자, 그 이후에 또 중요 이벤트가 있었었죠. 1980년대였을 겁니다. AT&T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룡과 같은 통신회사, 거대 공룡이라는 골리앗이죠. 그 회사가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전화기 회사를 인수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골리앗이 점점 더 덩치가 커지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미 법무부에서 이 AT&T라는 회사를 8개 이상, 8개, 9개로 그냥 난도질 시켜버렸죠. 그것도 우리 일반인 상식에서는 자국 기업을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경제 발전에 문제가 되지 않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는 오히려 훨씬 더 건전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즉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S 마이크로소프트도 반독점법에 걸리게 되죠. 사실 셔먼법, 클레이튼법 하면서 이름이 바뀌면서 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안티트러스트 로라 그래가지고 반독점법이라는 것이 미국의 여러 기업들 특히 빅테크들 뿐만이 아니라 그런 대기업들에게 굉장히 공포를 심어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정작용의 기폭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법이라는 게 강력하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 마이크로소프트도 1990년대 후반에 걸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약간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이 장기간의 소송전이 가면서 결국 지금의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게 있다고는 합니다만 독과점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 그 법조항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굉장히 유명무실한 법입니다. 그 해외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런 반독점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처벌 수위도 형편없이 낮고요.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인데 그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그런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자체를 그냥 손바닥 위에 놓고 가지고 놀아요. 오히려 그들이 그거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다른 회사들이 진입하는 것을 오히려 그걸 역이용해서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빈약하고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법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입니다. 그런 게 있으니 마치 현대자동차 대단하다 뭐 글로벌 3위 기업 근데 여러분들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는 지금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축소될 것이고, 이 독과점의 폐해로부터 소비자들은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하면서도 더 형편없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좀먹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한번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생산 판매에서 어떻게 보면 M 퍼포먼스 파츠 그러면서 튜닝 쪽까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문화에서는 진짜 가루가 되도록 털려가지고 진짜 청문회에서 누구 몇 명 하나 그냥 모가지 댕강 할 수 있는 이런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거쳐와가지고 지금 이런 레이스에서 대형 사고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도 투명한 게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다 패스해서 올라와서 지금 소비자들의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뭐 가까운 동남아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보다 튜닝 문화 훨씬 발달해 있고, 거기는 심지어는 자국 자동차 제조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보십시오. 제조사들과 별개로 자동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는 데는 여러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과 그리고 각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균형 있는 관계를 가지고 이 자동차를 같이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정말 문화를 만들어가는 건전한 그런 사회 환경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대가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하는 이 부분 주머니까지 다 털어먹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고 묵과하실 겁니까? 저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요즘 최근 뉴스 보면 뭐 여러 지역에 지금 부지를 현기차가 매입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용도가 뭡니까? 중고차 시장 진출해가지고 중고차 시장까지 먹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것은 안 그래도 독과점의 형태의 굉장히 폐해가 심한 현대자동차 하에 이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에서 골리앗이 몸집을 더 키우고 더 심각한 거인으로 가겠다는 건데, 이것을 용인하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몸집을 키우는 이 행위를 국가적 차원에서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고차 시장 진입 못하게 해야 되고요. 튜닝 쪽 이쪽 뭐 강제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높은 기준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훨씬 투명하고 진짜 치밀하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면 이 현대자동차, 현대 기아자동차 다 그냥 난도질해서 마치 예전에 미국의 로펠러 가문이 30개 이상 그리고 AT&T가 8, 9개 회사로 강제 분할. 지금 현재 아이러니한 거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에 걸리면서 구글이 탄생했는데 지금 현재는 바이든 정부 때부터 해서 구글이 지금 반독점법에 지금 어떻게 보면 회사가 강제 분할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죠. 그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현대자동차야말로 정확한 그리고 감사와 소송을 통해서 다 분할시키고 여기에 썩어 있는 거 다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같이 밸런스 있게 성장을 해야 앞으로 미래가 있고 우리나라도 더 큰 단계로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3위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현대자동차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강제 분할 매각까지 통해서 정말 칼을 빼들고 이번에 쇄신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 나가가지고 수출 잘하고 실적 올리는 거 다 좋은데 일단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돈 그렇게 빨아먹었으면 국민들을 댕댕이와 꿀꿀이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정말 투명하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기업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보답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끝이 거창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